오늘은 디자이너분들과 사장님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엘리멘터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할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속도도 나오고 내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고 디자인도 이뻐야 되고 웬만하면 코드도 잘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유니콘을 우리는 계속 쫓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코드를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수많은 개발자들은 모든 것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된 것이 비주얼 에디터예요. 특히나 엘리멘터 같은 경우는 순정 버전으로 써도 충분히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너무 많은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만들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버그가 생길 수밖에 없고 보안에는 오히려 취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과정을 기본으로 봐주시고 거기서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겠다 머릿속에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만들고 싶은 그런 사이트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로컬을 처음 사용하시면 우측 상단에 링크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자, 오픈 사이트 들어갑니다. 사전에 카페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올릴게요.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 올렸죠? 우리는 플러그인을 추가할 거예요. 새로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엘리멘터라고 검색해 줄게요. 플러그인을 다운받습니다. 활성화를 클릭해 줄게요. 엘리멘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간단한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저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연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엘리멘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테마를 설치해줘요. 자, 설치를 클릭합니다. 자, 사이트 이름은 정라이트 갤러리 그대로 진행할게요. 여기서 오픈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클릭할게요. 우리가 사전에 업로드했던 자료가 보이죠? 여기서 검정색 로고를 고르겠습니다. 선택. 우리는 실습을 위해서 왼쪽으로 버튼을 클릭할게요. 인터페이스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모든 것을 위젯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끌어서 올리면 되고요.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서 내용을 채우고 여기서 이미지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템플릿을 클릭하면 엘리멘터에서 지원하는 템플릿 요소가 나와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알림판으로 나가기를 누를게요. 정상적으로 설치하셨으면 플러그인에는 엘리멘터랑 테마에는 헬로 엘리멘터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쓰잘데기 없는 메뉴들을 제거를 하는 게 사용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 플러그인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드민 메뉴 에디터를 입력해 줄게요. 가장 간단한 메뉴만 설정하는 어드민 메뉴 에디터가 있고요. WP 커스텀 어드민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WP 커스텀 어드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활성화를 시키면 로그인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커스텀 코드라고 해서 직접 CSS를 추가한다거나 로그인 영역을 수정할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여기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드민 메뉴 에디터를 사용할 거예요.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활성화가 됐다면 여기서 설정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설정에서 메뉴 에디터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엘리멘터를 클릭해 줄게요. 시작하기를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가 숨김 처리가 돼요. 도움말 숨길게요. 이것도 숨길게요. 사용자 정의 글꼴 숨길게요. 사용자 정의 아이콘 숨기겠습니다. 커스텀 코드도 숨길게요. 프로 버전 변환도 숨길게요. 이 모든 것들이 프로 버전이 있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시스템 정보도 필요가 없어요. 클릭하면은 로딩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제하겠습니다. 연결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다음은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에서는 테마 빌더를 숨김 처리할게요. 팝업을 숨길게요. 이거는 꿀팁인데요. 이름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통일해서 합니다. 알림판 사용합니다. 업데이트 숨겨요. 그리고 홈도 숨깁니다. 어차피 이걸 클릭하면 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글을 블로그로 바꿉니다. 페이지를 블로그 아래에다 둡니다. 미디어는 상단에 올리고요. 미디어도 이름을 바꿔줄게요. 업로드. 여기서 사용자를 위로 올립니다. 외모는 이름을 테마로 바꿉니다. 테마, 플러그인. 도구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숨김 처리를 하는 편이에요. 댓글은 회사 소개 사이트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겠죠? 저는 이렇게 숨김 처리를 합니다. 사용하는 경우는 이 위치에 둬요. 그리고 엘리멘터는 요거를 이렇게 끌어와서 엘리멘터를 먼저 위에다 두고요. 좀 더 이해가 좋도록 뒤에다가 니은을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설정도 여기 이렇게 끌어옵니다. 세이브 체인지. 자, 한번 메뉴를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용자 클릭한 다음 프로필에서 자신에 맞는 느낌을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가시성이 좀 더 좋은 모던으로 작업해 놓을게요. 자, 이 상태로 로컬을 클릭해서 상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세이브 에즈 블루프린트를
백업을 해놓을게요. 이제 앞으로는 워드프레스를 깔끔한 상태로 유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템플릿을 사용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엘리멘터 자체에서도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어플라이 키트 한 번만 누르면은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본 다음에 어플라이 키트를 하셔서 직접 자신의 사이트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자, 우리는 직접 만들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엘리멘터 설정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엘리멘터를 어디서 활용할지에 대한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커스텀 포스트 타입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글, 페이지, 커스텀 포스트 타입을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설정을 해야지 엘리멘터를 쓸 수 있습니다. 도구 영역은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왠지 모르겠지만 에러가 좀 난다 싶을 때 들어오시면 돼요. CSS 파일을 다시 만들어주는 버튼이에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개발 중일 때는 디버그 바를 사용하면은 이 부분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용 안 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버나 도메인 주소를 바꿨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엘리멘터 자료 내의 URL을 전부 다 변경해 줍니다. 여기는 엘리멘터의 버전을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건 헤더 사이트는 작업이 완료됐으면 업데이트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을 때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금물이에요. 외주 작업을 완료하면 버전을 따로 기입해서 적어두시는 걸 권장드려요. 유지관리 모드는 이미 오픈한 사이트에서 공사 중입니다. 이런 표시를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템플릿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S를 하면은 저장이 바로 됩니다. 이 상태로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공사 중을 선택해주고 커밍순, 로그인됨, 변경사항 저장을 하면 공사 중이라는 페이지가 뜨게 돼요. 지금은 디자인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뜰 뿐이에요. 볼 사람이 저희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활성화됨을 선택하고 저장을 해놓습니다. 익스포트랑 임포트는 백업을 했을 때나 아니면 복구할 때 다른 분들이 만든 엘리멘터 자료를 업로드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짜볼게요. 우리는 갤러리를 만들 겁니다. 갤러리에 필요한 거는 홈이 필요하죠. 처음은 이제 소개가 있어야 되고요. 포트폴리오가 있어야겠죠. 갤러리로 하겠습니다. 블로그가 있어야 되고요. 오시는 길, 이렇게 4개 플러스 5개의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총 5개를 만들게요. 페이지를 만들 때 그냥 만들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될 거예요. 이걸 수정하려면 템플릿에서 엘리멘터 전체 너비를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뜨게 돼요. 자, 총 5개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메뉴를 만들어줘야 돼요. 테마에 들어가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름은 메인이라고 지정할게요. 메뉴 생성을 한 다음 먼저 오시는 길, 블로그, 갤러리, 소개를 메뉴에 추가합니다. 순서를 소개를 메뉴에 올리고 블로그, 갤러리, 오시는 길로 작업을 할게요. 2차 카테고리에 추가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면 돼요. 메뉴 저장해 주시고요. 위치 관리 들어가시면 여기서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이제 힘드시면 여기서 체크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메뉴가 자동으로 추가돼요. 메뉴 중에서 외부 링크로 가야 되는 경우는 여기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메뉴 추가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삭제는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우측 상단에 화면 옵션을 들어가면 여기서 고급 메뉴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CSS를 추가로 주고 싶은 경우는 CSS 클래스를 선택해서 여기에 자신이 원하는 CS 클래스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이 소개 영역에는 이 KM이라는 클래스명이 자동으로 붙게 돼요. 링크 대상을 체크하고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작업이 완료되면 우측 하단에 메뉴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헤더와 푸터는 만드는 방법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경우고요. 두 번째는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장된 템플릿에 모두에 들어가고요. 기본 핏에 들어갑니다. 편집하기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헤더랑 푸터를 볼 수 있어요. 메뉴를 추가할게요. 셀렉트 메뉴를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메인으로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이트 로고에 들어가서 로고의 크기를 조절할게요. 제가 봤을 땐 150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저희는 태그라인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요. 메인 색깔이에요.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 컬러를 검정색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제 푸터를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 로고는 필요가 없죠. 태그라인도 필요가 없지만 그냥 추가해 놓을게요. 푸터는 특이한 점은 카피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카피라이트를 이제 RDG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놓으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푸터도 마찬가지로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한적이다 보니 여기까지만 추가를 해놓겠습니다. 엘리멘터를 기본적으로 활용했을 때 헤더는 이 정도가 제한이에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작업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플러그인 중에서 엘리멘터 헤더를 검색합니다. 맨 상단에 있는 엘리멘터 헤더 앤 푸터 빌더를 설치할게요. 활성화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테마에 엘리멘터 헤더 앤 푸터 빌더가 생깁니다. 이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설정을 클릭하셔도 돼요. 세팅에 들어갑니다. Add New를 클릭할게요. 이 자료는 스킵할게요. 헤더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헤더로 하고 어디에 보여질지를 정할 수 있어요. 저는 전체적인 웹사이트에 보이는 걸 선택할게요. 로그인한 유저랑 로그아웃한 유저 두 개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전체가 보이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여기서 공개를 선택합니다. 편집하기 들어갈게요. 자,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섹션 추가 버튼을 클릭할게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요거랑 가까워요. 이거를 클릭할게요. 여기는 로고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메뉴가 들어갑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로고를 검색할게요. 영어로 검색해야 됩니다. 사이트 로고를 드래그를 할게요. 추가됐죠?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할게요. 여기서 우리는 메뉴 검색합니다.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끌어올게요. 이제 두 개 다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메뉴는 저희가 선택했던 메인 메뉴가 맞는지 체크해 봅니다. 자동으로 반응형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데 저는 태블릿 모드에서는 이렇게 뜨길 원하지가 않아요. 위치 조정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태블릿 모드는 표시가 되지 않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만 볼 수 있게요. 지금 모바일만 보이죠? 먼저 PC 모드에서 작업을 할게요. 지금 가운데 정렬입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한 다음에 왼쪽 정렬로 바꿔주고 이미지 크기를 커스텀으로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200픽셀을 원합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컬럼 편집을 클릭해서 컬럼 너비를 25%로 맞춰 놓을게요. 저는 너무 상단에 있어서 가운데 정렬로 하고 싶어요. 여기 위에 이 섹션을 클릭합니다. 이 섹션은 내비게이터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최상단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담겨진 섹션입니다. 세로 맞춤을 중간으로 맞출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측에다가 컬럼을 하나 추가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컬럼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새 컬럼을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입력할 수가 있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할게요. 이제 소셜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이템 추가를 눌러서 링크를 통해서 아이콘의 모양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먼저 오른쪽 정렬을 한 다음에 이 아이콘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소셜 아이콘에서 모양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나 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으로 할게요. 스타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타일에서 이제 공식 색상이랑 사용자 정의가 있는데 사용자 정의는 조금 더 심심하지만 통일감을 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한 이 정도 색상으로 줘볼게요. 다음은 크기인데요. 크기를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픽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간격은 5픽셀로 두겠습니다. 그럴싸한 헤더가 만들어졌죠?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색깔이 뭔가 이상합니다. 이 색상을 바꾸려면 엘리멘터의 기본 색상을 변경하시는 게 편합니다. 좌측 상단의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알림판으로 나가기를 누를게요. 템플릿에 들어와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기본 키트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글로벌 컬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 컬러는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 정도 색깔이 좋을 것 같아요. 보조 색상은 회색, 텍스트 색상은 진한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에센트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보이는 색상이에요. 저는 이거를 똑같이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커스텀 컬러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편하게 줄 수 있는 색상인데요. 여기서 파란색이라고 이름을 지정하고 이렇게 파란색을 지정해서
업데이트를 해두면 차후에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돌아와서 헤더 부분을 다시 봅니다. 편집하기를 클릭할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수정했던 그대로 색깔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직접 스타일을 따로 적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지만 유지보수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본기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주를 할 때 매뉴얼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여기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적어두면 좋겠죠. 알림판으로 나갈게요. 이제 푸터를 만듭니다. 디스플레이는 전체로 잡고요. 어디서든지 보일 수 있게 엔트리 웹사이트로 적용을 하고요. 모든 유저가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만들고 공개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글이 발행됐으면 편집하기를 클릭할게요. 제가 넣을 내용은 회사 소개, SNS, 구독하기,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정도 추가할 거예요. 먼저 섹션을 만들어야겠죠? 섹션에서 레이아웃 구조를 3개로 만들고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만들게요. 첫 번째 열부터 만들게요. 플러스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드래그 할게요. 먼저 색깔을 검정색으로 수정할게요. 내용을 회사 소개. 여기에다 써도 되고 여기에다 써도 돼요. 사이즈는 H4 정도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우측 클릭해서 복제 해서 총 3개를 만들게요. 얘를 만드는 이유는 오른쪽에 하나씩 끌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안에 내용을 SNS로 할게요. 마지막은 구독하기로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제 컨텐츠를 넣어야 되는데요. 상단에 위젯 리스트 클릭하고요. 위젯 검색에 아이콘이라고 검색합니다. 그 아이콘 목록을 드래그 할게요. 자, 됐죠? 얘도 지금 색깔이 과해요. 그래서 스타일을 들어가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자, 내용은 넣었죠? 내용은 넣었는데 아이콘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콘을 수정하겠습니다. 클릭, 삽입.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는데 이걸 드래그해서 두껍게 할 수가 있어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두껍게 할게요. 회사 소개에 맞췄고 이제 두 번째 SNS 가겠습니다. 이제 다시 위젯 리스트 여기서 아이콘 입력할게요. 자, 이렇게 자, 됐죠? 요거를 왼쪽 정렬을 하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색상을 사용자 정의, 주색상 검정색, 도형은 원 모양으로 할게요. 이걸 클릭해서 여기에 링크를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상을 넣고 싶으시면 아래에 있는 마우스 오버를 클릭해서 주색상을 이렇게 변경해 줍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올릴 때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저희가 메인 색상이 보라색이니까 보라색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추가로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음은 구독하기 내용입니다. 다시 위젯 리스트 텍스트 에디터를 끌고 옵니다. 됐죠? 여기서 클릭하면 100번 제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할게요.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폼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면은 조금 더 유동성 있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구독하기 부분을 보니까 행간이 너무 넓어요. 이걸 수정하려면 여기 영역을 클릭하고 스타일 영역에 들어가요. 그 다음 서체 부분을 클릭해서 줄 간격을 조절할게요. 10픽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죠? 맨 위에 있는 섹션을 클릭할게요. 섹션은 전체 영역의 최상단에 있는 영역입니다.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이 녀석의 위아래 여백을 넓혀줄게요. 그래서 고급 영역을 들어가고 이 체인을 풀게요. 이 체인이 뭐냐면 모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얘 30픽셀 하면 얘 30픽셀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걸 해제하고 30 주고 아래도 30 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기서 스타일을 색상으로 해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밖에 있는 영역은 색깔이 안 바뀌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바깥쪽 여백이 아니라 안쪽 여백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역이 안 잡히면은 바깥쪽 여백을 했는지 안쪽 여백을 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색깔을 주지 않을 거예요. 자, 됐죠?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카피라이트 영역을 넣을 겁니다. 제목을 드래그 하고요. 얘를 H2에서 DIV로 변경할게요. 가운데 영역을 잡고 스타일을 검정색으로 하고 서체를 굵기에 4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카피라이트로 수정할게요. 저는 여기 영역을 색깔을 주고 싶어요. 섹션 영역, 여기 영역을 클릭하는 거죠. 스타일을 들어가서 색상을 줍니다. 색상 클릭하고요. 이렇게 살짝 주면은 푸터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여기서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할게요. 자, 이러면은 푸터가 완성됩니다. 왼쪽 상단 클릭해서 알림판으로 나가기를 클릭합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메인 페이지 영역이에요. 오른쪽 마우스에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요.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서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릭하고 최상단의 영역이 헤더로 잡혔는지 체크해 보죠. 자, 보니까 헤더가 있네요. 헤더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푸터 영역을 참고할게요. 푸터 영역은 여기를 클릭해서 부모 영역을 보니까 푸터 영역이 들어갔죠. 메인 영역이 정상적으로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인 페이지부터 먼저 설정할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읽기를 클릭해 주고요. 정적인 페이지를 체크할게요. 홈페이지는 메인 페이지, 글 페이지는 따로 설정은 안 할게요.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을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좀 멋있어야겠죠? 먼저 섹션을 하나 추가합니다. 두 개로 쪼개진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역에 글자를 추가하겠습니다. 글자로 모든 것 추가해놓고 서체를 클릭합니다. 줄 간격을 조금 더 늘릴게요. 여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단에 위젯 클릭하고요. 스페이서라는 걸 한번 써보죠. 스페이서는 공백을 추가할 수 있어요. 스페이서를 하나 더 넣으면 공백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메인 페이지니까 배경에다가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는 제가 소스를 올려놓은 곳이에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자료들이 있죠. 메인 페이지 한번 염소를 넣어보죠. 공유를 클릭합니다. 시작 시간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30초로 딱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영상이 15초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굳이 추가는 안 할게요. 복사를 클릭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섹션 편집을 클릭하고요.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배경에 동영상을 보면은 비디오 링크를 추가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복사한 링크를 붙여넣기를 합니다. 바로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사이즈가 좀 작네요. 여기 스페이서를 100으로 추가하고 이 아래에 있는 스페이서도 100으로 추가할게요. 그리고 제가 원한 거는 앞에 배경을 흰색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글자 크기가 좀 작으니까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울게요. 한 45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섹션을 보면은 스타일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자, 배경 오버레이는 추가했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 선명하죠. 그래서 배경 아래에 있는 배경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배경 타입을 기본으로 잡고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거나 검정색으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라디언트 효과를 줘서 그 지옥에 있는 염소를 표현할 수도 있죠. 지옥은 좀 그러니까 몽환적인 염소로 바꾸죠.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이 염소의 존재감을 확실히 심어줬죠. 갤러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제목을 먼저 넣고 가운데 정렬, 여백이 너무 없죠. 최상단 섹션을 클릭해서 고급에 들어갈게요. 바깥쪽 여백에 80 정도 주겠습니다. 얘도 80. 이제 이미지를 추가하면 되겠죠. 이미지 캐러셀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옷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옷을 갤러리 삽입을 해서 이렇게 추가하는데 안 예쁘죠? 이거를 풀로 채워서 넣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재생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500으로 맞춰 놓으면 5초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혼돈의 도가니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5000 이렇게 해서 맞춰 놓을게요.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측에 있는 템플릿을 추가해서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봤을 때 이게 좋을 것 같네요. 유료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스크롤 내리면은 무료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삽입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훨씬 낫죠? 이미지를 제가 찍은 걸로 변경해 볼게요. 자, 이것이 혼돈의 사이트죠. 메인 페이지를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할게요. 자, 이제 메인 페이지 한번 가보죠. 좋습니다. 네. 소개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편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본 템플릿을 엘리멘터 전체 너비로 변경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간단하게 만들게요. 이 녀석을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고급에 들어가서 모션 효과에 들어가요. 등장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페이드 인을 보면 이렇게 되고 페이드 인 레프트, 바운스 여러 가지 재밌는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죠. 이거를 전체 영역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고 싶다 하면은 섹션 전체를 잡고요. 고급에 들어갑니다. 모션 효과를 여기에서 줘버리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젤로로 한번 넣어보고 한번 업데이트를 할게요. 자, 이제 혼돈의 갤러리에서 소개에 들어가 봅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네,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추천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체 페이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로얄 엘리멘터 애드온 헤더 푸터 빌더 팝업 포스트 그리드 우커머스 프로덕트 그리드 슬라이더 패럴렉스 이미지 프리 엘리멘터 위젯 엘리멘터 템플릿이라는
플러그인입니다. 로얄 빌더라고만 쓰면은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플러그인은 무료예요. 이거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쭉 내리면은 이렇게 R로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이거를 이렇게 긁어옵니다.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수정할 수가 있어요. 먼저 우측 상단에 보이는 거는 글의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수정할 수 있어요. 빠른 편집에서 주인 없음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되는 거 보이죠? 필터 들어간 다음에 버스테를 전체, 자, 수정됐죠? 리드모어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멘트를 클릭하고 코멘트에 들어가면 노 코멘트 같은 경우도 댓글 없음, 리드모어도 더보기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한글로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플러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다른 거는 한글로 수정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보니까 괜찮은 레이아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지 그리드 슬라이더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이미지 리스트를 뽑아서 넣을 수도 있고요. 매거진이라는 블록을 사용하면 느낌이 확 다르죠? 블로그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갤러리 파트는 순정 버전에서는 제한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얄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비포 애프터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양쪽으로 삼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거 외에도 이미지 그리드를 추가해서 자동적으로 갤러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볼 수 있겠죠? 로드무어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로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시는 길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오시는 길 한번 수정해보죠. 얘도 편집하기 들어갑니다. 편집하기 들어가서 기본 템플릿을 전체 너비로 수정하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편집하기에 들어갑니다. 오시는 길은 맵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구글 지도를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고, 근데 저희는 구글 지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맵을 검색합니다. 자, 여기서 들어와서 이태원역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를 복사해서 태그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소스 생성하기를 누른 다음에 복사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HTML을 검색할게요. 자, 이거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왔죠? HTML 코드에다가 우측 마우스에서 붙여넣기를 넣습니다. 자, 넣었죠? 이거를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오시는 길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사이즈가 지금 조절이 안 되는데 사이즈는 여기서 위드를 적정한 사이즈로 조절하면 끝이 납니다. 1100 사이즈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다가 블록을 추가해서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저는 이거를 넣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입력하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컨택트 메시지를 남겨야 된다고 하면 전에 강의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새로 추가를 한 다음에 컨택트 폼을 설치합니다. 자, 연락처 형식 있죠? 이거를 지금 설치를 누르고 플라밍고라는 것도 설치해야 돼요. 플라밍고도 설치. 자, 설치됐죠? 이제 플러그인에 들어가서 두 개 다 활성화를 해줍니다. 이 플러그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지저분해지는데 이때는 손이 가더라도 메뉴 에디터로 바로바로 수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로얄 블록 추가하고 플라밍고는 연락처에 관련 있죠? 얘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두고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사용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연락처 형식이 있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주고요. 오시는 길 영역에다가 쇼코드를 추가할게요. 자, 쇼코드 있죠? 요거를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쇼코드를 이렇게 입력할게요. 이쁘게 딱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업데이트를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새로 고치로 해서 이 상태로 한번 내용을 넣어볼게요. 자, 제출하기. 우리가 플라밍고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일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캐치해서 자료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플라밍고를 같이 활용하면은 오시는 길도 이렇게 컨택트 폼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에 올리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카페24를 가장 추천드려요. 카페24에 들어가서 호스팅에 들어갑니다. 호스팅 센터를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도메인을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체크해서 도메인을 신청하고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를 연결하려면 여기 10기가 광호스팅이 있어요. 여기서 쭉 내리면 월 사용료가 500원짜리가 있어요. 먼저 사용을 해보고 서버를 결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새벽 5시마다 이렇게 백업을 해주는데 해킹을 당했을 때는 이렇게 복구 버전이 있어야지 좀 안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카페24만큼 현재 가성비가 있는 호스팅 센터는 저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워드프레스를 심는다고 하시면은 카페24로 서버에다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서버에 올리는 과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새로 추가를 누르고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을 마치면 우리는 이 백업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할 거예요. 지금 설치를 클릭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면 이제 스킵 버튼 누를게요. 왼쪽에 있는 크레이트 백업 나우를 클릭할게요. 가운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백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에러가 난다면은 힌트를 다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진행하면 돼요. 용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금방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거를 클로즈 윈도우를 누르고 매니지 리스토어 백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백업한 자료를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자료를 다운받습니다. 자, 다운이 됐어요. 자, 이제 새로운 서버에서 백업한 자료로 복구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여기서 업로드 백업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즈 파일을 올려볼게요. 저희가 백업한 파일이죠. 이거를 열기. 쭉 진행하면 업로드가 완료됐죠.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서버에 못 올리는 상황이 왔다면 파이질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서버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컨텐츠 들어가서 백업 폴더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압축 파일을 끌어서 업로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FTP로 올려서 백업 자료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복구를 하면은 해결이 되겠죠.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할게요. 지금 요거 서버에 있는 거 다 날아가는데 괜찮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yes를 체크해주고 스타트를 누를게요. 자, 복구가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이제 OK 클로즈를 누르고 정상적으로 사이트가 복원이 됐는지 한번 가보죠. 너무 잘 됐죠? 염소도 같이 서버에 왔어요. 깜짝 놀랐죠?